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 이슈의 뒷담화까지 하는 시사토크 포커스인 제주입니다. 국제선 운항이 재개되면서 외국 관광객이 많아질 거라 기대했던 제주 관광업계에 다시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제주를 통해서 불법 체류자들이 들어오고 있다면서 법무부가 전자여행허가제란 걸 시행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전자여행허가제 ETA가 제주 관광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고 어떤 대책들이 논의되고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볼까 합니다. 제주도 관광협회 김창효 마케팅 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지난 6월부터 2년여 만에 국제선 운항이 재개되면서 외국인 관광 시장에 그나마 숨통이 트였는데 지난해와 비교할 때 어느 정도 좀 상황이 나아졌는지요? 우리 협회가 그 현장에서 이렇게 집계를 해서 산출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보면 원래 7월 말까지는 약 외국인이 한 3만 명 정도 입도를 했습니다. 이건 전년 대비 한 14% 정도 되는데요. 1월에서 6월까지는 한 달에 한 4천 명 정도 이렇게 돼 있고 7월 한 달간만 보게 되면 한 6천 명 정도 이렇게 입도를 했습니다. 이제 6월서부터 이제 어떤 그 무사증이라든지 이런 그 국제선 항공이 재개되면서 몽골이라든지 싱가포르, 뭐 이제 태국 이런 쪽에서 이제 입도 관광객이 증가를 한 그런 상황이 됐죠. 뭐 이렇게 외국인 관광객이 많아지나 싶었는데 법무부가 지난 4일에 갑자기 제주에도 전자여행허가제 ETA라는 걸 적용하겠다고 밝혀서 지금 관광업계가 반발도 하고 걱정도 하고 있는데 이 전자여행허가제 ETA가 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뭐 이게 제가 정확하게 설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쉽게 얘기를 하면 이전에 저희 그 해외여행을 하신 분들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만은 해외여행을 하려고 그러면 해당국에 입국할 때 입국 허가서라는 비행기에서 쓰던 그 긴 종이 말씀하시고요. 이거를 제출하게끔 돼 있거든요. 이제 근데 요즘은 정보화 시대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을 이제 사전에 제출을 해서 그 입국 허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입국 허가를 해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무사증 협력에 의해서 전 세계의 제주도로 입국 가능한 게 이제 112개국인데요. 뭐 이제 그 안에는 뭐 인적 사항이라든지 범죄 경력이라든지 방문 목적, 체류 지중을 이제 기입을 하게끔 돼 있고 우리 정부는 지난 그 2021년 9월서부터 이게 시행이 됐는데 우리 제주는 그 관광 특성에 맞게 무사증 제도를 감안을 해서 이거를 이제 면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지난해 9월부터 하던 ETA를 제주만 제외하다가 갑자기 하겠다는 게 지난 2일과 3일 제주에 왔던 태국 관광객 366명 가운데 266명이 무더기 입국 거부가 됐고 또 그 이후에 법무부가 제주에도 ETA를 적용하겠다 이런 방침을 내놨는데 결국 이 태국인 입단 거부 이유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 때문에 입국이 거부됐던 겁니까? 뭐 이 부분은 이제 법무부가 좀 답변을 했으면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그 명확하게 그 내용을 뭐 이제 느낌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여하튼 법무부는 이제 불허 사유를 방문 목적이 불분명하다. 그리고 대부분이 그 이제 예로 들고 있는 게 이전에 우리 이제 방한 그러니까 인천이나 다른 지역을 통해서 입국을 하려고 하다가 ETA를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불허가 난 분들이 제주로 이제 입도를 하려고 했었다는 부분이 사유다는 것들을 듣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 목적이 다분히 있다. 그랬던 뭐 그런 우려가 있다고 보여진다는 것이죠. 이 법무부에서는 이 전자여행허가제 ETA를 적용하면 불법 취업 목적의 입국자를 사전에 차단하고 또 입국 거부에 따른 외교적 마찰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사실 틀린 말은 아닌데 제주 관광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치길래 관광업계에서는 이렇게 좀 반발도 하고 반대 입장을 보이고 계신 건지요?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수도 있는데 우리 이제 제주의 발전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자유 도시의 기본 취지에 역행한다는 것이죠. 물리와 사람이 막내가 그렇습니다. 사람, 상품,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을 하면서 우리 제주의 지역 발전을 이제 이끌어 가자는 게 특별법의 취지이고 우리 도민들도 이제 동의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 정부는 뭐 문체부라든지 외교부, 법무부들은 8월 한 달간을 무비자로 전국적으로 무비자로 해서 시행하면서 이 오픈 형태의 개방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주는 여하튼 어떤 사례가 있다고 하지만은 오히려 이거에 역행하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다른 지역은 다 풀어주면서 제주는 조이는. 그렇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중국 우리 해외 시장에서 제일 시장이라고 하고 있는 중국 시장이나 일본 시장 이런 데가 지금 현재는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제주 관광을 보면 제주 관광은 국내 관광 시장도 중요하지만 해외 관광 시장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쌍두마차로 해서 이렇게 굴러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외 관광객을 유치를 해서 전담했던 업계, 예를 들어서 면세점, 외국인 기념품 판매업, 통역 안내사, 가이드, 뭐 이제 지하상가라든지 전통시장 이런 데까지도 그런 그 여파가 굉장히 미쳐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재고라든지 유보를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파장이 상당히 크실 거로 지금 보고 계시는 거군요. 근데 법무부에서는 ETA를 적용했던 미국이나 호주 같은 나라에서는 외국 관광객 유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에도 시행해도 무방하다 이런 입장인데 국내에서 이 ETA를 시행한 게 1년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 동안 국내 관광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이라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분석도 없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법무부도 이제 나름대로의 논리라든지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이해가 굉장히 안 가는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법무부에서 예를 들고 있는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개별 관광객이 많습니다. 개별 관광객은 예를 들어서 이제 자유롭게 배낭여행을 한다든지 그만큼 이제 여행 경비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가름을 해서 하는 부분들이 많고 다만 저희가 지금 현재 이슈되고 있는 동남아 관광객은 90% 이상의 패키지 관광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하고 비교해서 될 상황도 아니고요. 법무부가 비교를 한 거라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법무부에서 당초 제주를 이제 유예 면제를 하면서 이게 이제 관광의 특성상 충분하게 이제 운영을 해보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때 적용을 하겠다. 근데 실은 무사증이라든지 국제선 재개가 된 게 기간적으로는 6월이고 실은 8월 돼서 태국 관광객이 들어오면서 뭐 사태가 뭐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어떤 데이터라는 게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데이터다. 그리고 그 경과 과정이 충분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이겠죠. 저희가 그래서 시원한 답을 드리려고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에 출연 요청을 했는데 뭐 아직까지 녹화하는 이 시간까지도 답이 없어서 혼자 모시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면 이 제주에서 만약에 ETA가 시행이 된다면 어떤 나라의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좀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까? 일단 이제 이때 아까 112개국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중에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뭐 일본이라든지 대만, 홍콩, 마카오,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등이 이제 주요 이제 저희가 직항으로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 우선적으로 이제 해당이 되겠고요. 이러한 데서 오는 관광객은 이제 2019년의 예를 보면 우리 입도 관광객 중에 한 20% 정도를 차지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어지면 어떤 영향이 또 이렇게 미치느냐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분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단체 관광객으로 해서 소그룹이라든지 가족으로 해서 제주에 입도를 하려고 하다가 사전 그 이제 허가에 ETA에 의해서 한 명이라도 거부되면은 이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단체 자체가 포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제주 이외에 다른 지역 해외 국가로 가든지 아니면 뭐 이제
인천으로 해서 서울로 들어가든지. 그래서 이제 제주 관광 산업의 이제 수요 이탈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실은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근데 상황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태국 관광객들이 집단 이제 입국 거부가 된 게 태국 내에 알려지고 또 ETA가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가 퍼지면서 태국 내에서 제주행 관광객 모객이 상당히 어려워졌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제일 어려운 점이 이제 그 항공편, 항공편이 우선 이슈화가 되면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게 8월에 매일 운행하기로 했다가 태국 그렇습니다. 제주에서 예. 태국 방콕까지 예. 이게 주 2회로 또 줄어가 버렸다면서요. 주 2회로 감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쪽에서 기본 패키지 관광의 특성은 사전에 예약을 하고 보다 이제 경제적인 그런 그 비용으로 해서 여행의 욕구를 충족을 시키는 게 이제 패키지의 이점입니다. 그래서 한 달간의 지속적으로 운항이 될 거를 예상을 해서 인바운드 여행사라든지 관련 기업들이 준비를 한단 말씀이죠.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데일리가 이제 2회로 바뀌어버리고 하면 그 여파가 이제 태국 현지뿐만 아니고 우리 제주 지역의 관광 산업에 여파가 많이 미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태국에서 제주에 오겠다는 관광객이 줄어버리니까 항공편 운항 횟수를 줄인 거 아닙니까, 결국에? 그럴 수도 있고 ETA를 도입을 한다는 거에 따라서 그쪽에 대해서 그쪽에서 먼저 수요, 그러니까 참여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법무부가 ETA 이 적용 방침을 밝힌 다음 날인 5일에 제주도, 그다음 제주관광협회, 제주관광공사가 이 법무부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을 방문해서 협의를 하셨는데 당시에 어떤 요청을 하셨고 그쪽에서는 어떤 답변을 했었나요? 뭐 우리 그 도하고 협회에서는 그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ETA의 갑작스런 도입은 제주의 성장 발전을 이렇게 견인하는 그런 어떤 국제자유 도시의 방향성이라든지 특히 거기에는 이제 무사증도 이제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사증 제도의 퇴색을 의미를 하는 거다. 그리고 이제 관광 산업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전담팀을 구성을 한다든지 어느 정도 좀 시간을 가져서 경과 과정을 보고 합리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유관기관 그러니까 중앙부처하고 지자체하고 그리고 이제 업계하고 보완 방안이라든지 개선할 방안들을 해서 시행을 나가자 한 게 이제 저희의 의견이었고 법무부의 입장은 아무래도 이제 갑작스럽게 이렇게 많은 이제 그 불법 재료에 우려가 있는 분들이 입도가 예상짐에 따라서 시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방향성을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 쪽에서는 이 보안 대책을 만들 TF팀 구성에도 동의를 안 한 겁니까, 그러면? 그 부분까지 실은 제가 참석은 하지 못했는데 아마 그 부분까지도 포괄적으로는 이제 논의를 해보겠다는 정도의 얘기가 있었고 구체적인 얘기는 진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1차 협의를 마쳤는데 바로 그 다음 날 지난 2일부터 5일 사이 제주에 왔던 태국 관광객 가운데 아주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서 280명을 제주로 들여보냈는데 그중에 55명이 무단 해탈을 해버려서 지금 파장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법무부에서는 더 강하게 제주에 ETA를 적용하겠다 이런 결심을 하는 어떤 빌미가 되지 않았을까요? 네, 엄밀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이제 제도라든지 법을 논하는 그런 이제 위치에는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분들은 입국 허가를 받아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불법 체류자는 아닙니다. 불법 체류자는 아닌데 무단 이탈을 해버려서 무단 이탈을 이제 그 패키지 관광의 일정에서 이제 이탈이 됐다 하는 거지만 법적으로는 이제 위법한 그런 사항은 아니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가장 문제는 돈에서보다도 이제 이분들이 취업을 목적으로 만약에 이제 취업이 목적이라 하면 돈에보다도 내륙 육지로 이제 이탈을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출입국 주무부처인 출입국이라든지 뭐 이제 경찰 관련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업무 시스템을 정비를 해서
뭐 이제 좀 더 이제 강화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 업계들하고 같이 논의되어지면 더욱더 좋은 결과를 낳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은 되어집니다. 제주에는 태국 쪽 관광객을 유치하는 전담 여행사가 지금 없죠? 네, 지금 전담 여행사 제도 자체가 없는 거죠. 없다 보니까 결국 태국에서는 관광객들은 수도권 여행사들이 유치해서 데려만 놓고 관리를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더 생긴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이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를 하려고 그러면, 중국인 관광객 같은 경우에는, 중국하고 한국이. 전담 여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협정에 의해서 예. 전담 여행사, 그러니까 이제 전담 여행사는 쉽게 얘기를 하면 해외에서 관광객을 유치를 해서, 국내에서 규정된 일정, 패키지 일정에 맞게 이렇게 이제 안내도 하고 그거를 책임하에 관리도 하는 일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전담 여행사 제도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중국 부분에만 이게 이제 그전에는 적용이 되어 왔고 태국이라든지 이쪽은 이러한 시스템이 아직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태국 관광객들이 들어와서는 결국 특별한 관리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무단 이탈이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에? 뭐 이제 시스템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시점에서 궁금한 게 뭐냐면 법무부의 까다로운 입국 심사를 거쳐서 문제 없겠다 싶은 관광객들을 제주로 들여보냈는데 들여보낸 관광객 중에 20% 넘게 무단 이탈을 했습니다. 그러면 태국에다가 ETA를 적용하더라도 결국 ETA 발급받고 들어온 관광객들이 그냥 무단 이탈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있습니다. 시행하나 마나 아닙니까, 그러면? 네, 그런 부분이 다분히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아무리 이제 출입국을 강화를 한다고 해도 의도를 갖고서 불법 체류라든지 무단 이탈을 하려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캐치를 해서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여하튼 이러한 부분은 이제 출입국이 이제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그런 어떤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해야 나가야 되겠지만 무단 이탈이라든지 육지로 이제 이동을 하려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관광업계하고 지방자치하고 단체하고 같이 이거를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예방을 하려고 하느냐 이게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요거를 더 이제 강화를 해야 되는 게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가 부족하다는 건 이미 국내적으로 다 알려져 있었고 그리고 제주에 온 외국 관광객들을 어선에 태워서 타시도로 이동시키는 브로커까지 있다는 것도 법무부가 어느 정도 감을 잡았을 것 같은데 그러면 국제선이 재개되기 전에 불법 체류 입국자들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법무부가 먼저 세웠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늑장 갑자기 대책을 내놓는 게 아니라. 뭐 저희 쪽에서는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오셨으면 제가 따질 건데 안 나오셔서 지금 대신 답변을 해주는 건데. 저희들이 주장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그런 그 불법 체류에 의심을 갖는 그런 그 관광객 저희 입장에서는 관광객이고요. 방문객, 입도객이 되겠는데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예를 들어서 태국의 이제 출입국 관계자라든지 공안 당국이라든지 물론 하고 있으리라고 출입국이 하고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만은 그런 어떤 정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입국해서의 관리, 사후 대책 이런 부분들이 그 법무부에서 좀 더 면밀하게 이렇게 마련이 되고 했으면 이렇게 이제 ETA 관련해서 지역 내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이렇게 덜 했었지 않냐 이렇게 사료가 되죠. 국제선 재개하면서 ETA를 적용할 수도 있다라고 미리 언질이라 줬으면 이렇게 반발은 안 했을 것 같은데 뒷북 대책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저희 업계에서 그렇게 준비를 하니까. 근데 이제 갑자기 시행을 하다 보니까 혼선도 오고 솔직히 이제 그동안 한 2년 넘게 동안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이 업종에 대해서는 지금 영업 재개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와서 어떻게 영업장, 생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동이 될 수 있는 거를 기대를 하면서 있었는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재개는 됐는데 뭐 입국 허가가 불허가 나버리니까 이거는 영업을 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이제 사전 준비를 한 게 그만큼
더 많이 어려워진 예. 그런 그 업황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재개하려고 여러 가지 인력도 채용하고 예, 준비했는데 그렇습니다. 결국 예, 그 예. 비용을 또 부담해야 되는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이 돼버렸네요. 예, 예. 예. 지난 9일에 제주도 관광협회가 직접 법무부를 찾아가서 여러 가지 또 요청도 하시고 그쪽 얘기도 듣고 왔는데 어떤 얘기 하시고 어떤 얘기 받고 오셨는지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ETA를 갑자기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이라든지 애로사항들이 많다. 그래서 최소한 이거를 연말까지라도 좀 유보를 해달라. 연말까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예. 문제점이나 개선 사항을 돌출을 해서 예. 이렇게 해결의 방향성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그 합리적인 데이터, 예. 자료 이런 부분들이 좀 마련이 돼서 준비가 될 수 있게끔 해달라 한 거를 건의를 했습니다. 물론 도내 관광업계 어려운 사항을 전달도 했고요. 예, 근데 법무부는 뭐라고 합니까? 법무부에서는 이제 입장이 뭐 이제 말씀드리면 무작정 이렇게 미룰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ETA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반대를 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좋은 제도 개선을 마련해서 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그만큼의 이제 리스크라든지 그걸 예. 줄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협의하는 장소에 직접 계셨는데 있었습니다. 느껴지는 공기의 분위기가 어떻게 법무부가 수용을 좀 해줄 것 같은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하여튼 그쪽에서는 이제 저희가 예. 요구한 거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충분히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겠다 예. 해서 이제 얘기를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길 기대를 하고 예. 그런데 지금 ETA가 적용되는 나라가 사증 면제 협정이 된 66개 나라 그리고 무사증 입국 협정이 된 46개에서 112개 나라인데 그러면 사증 면제 협정을 하지 않은 중국, 베트남, 몽골,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는 오히려 ETA를 발급받지도 않고 그냥 무사증으로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편하게 제주에 올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꾸로 이제 실은 이 부분도 예. 저희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이제 그 추이를 추이라든지 전개되는 과정을 저희들이 좀 지켜보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 시장은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전체가 봉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입출국이 제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관광객들이 제주나 이제 우리 한국 쪽으로 입도를 안 하고 있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이쪽하고는 사적 면제 협정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 ETA 어떤 한편으로 보면 그런 어떤 반사적 이익이랄까 이런 게 있을 중국하고 수도 더 있고 많이 올 수 있는데 그만큼 불법 체류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죠. 근데 국내 불법 체류자가 태국인이 한 17만 명으로 가장 많긴 합니다만 중국, 몽골, 베트남 이쪽 국적자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쪽 나라에서 오는 불법 체류 가능성이 있는 입국자를 막아야 되는데 사실 ETA 적용을 받지 않다 보니까 그냥 무사증으로 오게 되니까 그런 ETA 시행 효과가 제주에서 해봐야 없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결국 태국만 겨냥한 제도가 돼버리지 않을까요? 이번에 이제 법무부를 방문을 했을 때도 관계관이 중국 등 이제 여러 나라를 다 이제 검증하기는 좀 하여튼 중국 등하고 ETA 시행하는 부분은 현 단계에서는 고려를 하고 있지 않다 그런 이제 언급이 있었습니다. 언급이 있었고 이러한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국제 관계에 있어서 부분까지도 이제 감안을 한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런 부분들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관광객도 불법 체류자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ETA를 동남아 말해서 일본이나 지금 현재 112국만 대상으로 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는 태국만 직항 노선이 방콕하고 그다음에 이제 싱가포르에 되어 있습니다만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쪽 부분에 그쪽 지역에 있는 관광객들만 대상으로 해서 시행된다는 그런 시그널을 줄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중국이나 몽골, 베트남처럼 ETA 예외 국가 관광객들이 제주에 들어온 다음에 무더기 이탈하는 상황이 몇 차례 반복이 되면 법무부에서는 이거 안 되겠다.
제주의 무사증제까지 중단하자. 이렇게 더 강하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돼서는 진짜 안 되는 거고요. 예. 아니, 그런 충분히 그렇게 갈 수도 있다고 지금 느낌이 와서. 예, 내심 저 자신도 그런 부분까지는 이제 가지는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이제 그런 가능성까지도 이제 있을 수는 있죠. 있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어진다고 그러면 이제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주를 국제자유도시로 해서 발전의 방향의 로드맵을 설정을 해온 특별법이라든지 중앙정부의 시책을 전면 개편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제주가 우리 이제 저희뿐만 아니고 우리 자손 대대까지 관광산업이 생명산업인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 발전 방향을 밑그림을 그려나가는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궤도 수정까지도 같이 우리 도민은 고민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 제주도 지도에서는 뭐 뒤늦게 법무부를 방문해서 그 협회 쪽에서 제안한 요청을 비슷하게 한 것 같은데 사실 2019년 처음 ETA 적용 얘기가 나올 때 제주도 포함이 될 뻔했는데 그때 제주자치도하고 관광 이 단체들이 공동 대응해서 제외 지역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제주자치도가 별다른 입장을 안 내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제주자치도에서. 뭐 이제 입장 표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어찌든지 저도 좀 그렇습니다만. 없었습니다. 저희들도 다만 이제 이런 사태가 이제 발생할 때부터 이제 제주도하고는 긴밀하게 공동 보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간담회 때도 이제 제주도 당국도 같이 참여를 했고요. 가까운 시일 내에 이제 아마 제주도에서 법무부를 방문을 해서 또 행정기관 차원에서 또 이제 보완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마련이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고 하여튼 저희들은 제주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우리 이제 도내 관광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를 하고 정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관광업계가 어떤 대책들을 서둘러서 논의를 하실 텐데 만약에 법무부가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 그래서 ETA 적용을 강행을 만약 한다면 어떻게 대응하실 방침인지요? 뭐 이제 법무부 이 ETA 관련해서는 이제 이 법무부가 고시만으로 이제 시행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법무부가 강행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 업계에서는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없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세계 무역 경제 10대국이고 세계 선진국이라는 OECD에 이제 가입이 돼서 이렇게 투명성 있게 국가 행정이라든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무부가 여하튼 어떠한 사안을 가져서 시행을 한다 하더라도 행정용어로 저도 이제 설명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침입적 행정행위, 예를 들어서 어떠한 행정행위를 할 때 그거에 따르는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해 당사자인 관광업계를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를 한다든지 설명회를 한다든지 뭐 시간을 유보를 해서 충분하게 준비할 시간을 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게 이제 만약에 이제 이런 모습들이 이제 보여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우리 협회는 또 나름대로 또 다른 업계가 논의를 해서 또 다른 방안을 행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논의를 해서 전개를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제주 관광업계에 최대한 피해가 없는 그런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 뛰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